K방산이 최고 수출액을 나날이 경신 중입니다. 도장까지 찍힌 확실한 것만 쳐도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그런데 이 같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기술 유출에 철저히 대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방산 계약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요.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무기 수출 계약 시 핵심 기술 이전 등에서 선진국들보다 후한 것으로 알려져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칫 득보다 실이 큰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2008년 한국에서 이전받은 K2 전차 기술을 기반으로 자국산 알타이 전차를 새로 제작했고 경쟁국이 돼버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폴란드 건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규모가 크다 보니 2차 계약이 끝나고 대금 지급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워낙 긴 시간이 필요해 이 기간에 군사기술력 유출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이 폴란드도 튀르키예와 비슷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과 기술 유출이라는 두 가지 딜레마에 대해 자세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술 이전으로 곤욕을 치른 대표적인 사례로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를 꼽는 분들이 많은데요. 확실히 알타이 전차는 기술 이전으로 대한민국이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두 사례에는 명확히 다른 점이 있는데요. 먼저 알타이 전차는 K2 옥표 수출의 기술 이전이 추가 옵션처럼 붙은 게 아니라 명백히 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였습니다. 심지어 지난 2007년 튀르키예가 국산 전차 개발 사업을 진행할 당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 또한 레오파르트2와 르클레르의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함께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대한민국과 K2 옥표가 기술 도입국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현대로템이 총괄적인 설계 지원 및 기술 이전, 현대위아가 55구경장 120mm 활강포 생산 기술, 삼양컴택이 복합장갑 설계 지원, 마지막으로 풍산그룹이 장갑방호 성능 평가를 도맡았습니다. 즉 말이 설계 지원이나 기술 이전이지 사실상 기술을 판매한 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알타이 전차는 튀르키예가 개발국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K2 옥표와 유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K2 옥표가 주포로 55구경장 120mm CN08 활강포를 탑재하고 부무장으로 12.7mm K6 대공기관총, 7.62mm M62투원 공축기관총, 66mm KM25 유견장 연막탄 발사기 두 문을 탑재한 것처럼 알타이 전차도 MK 120mm 55구경장 활강포와 아셀산 스탬프2 12.7mm 중기관총 RWS 7.62mm 공축기관총을 무장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무장 수준이 동일한 셈인데요. 적재 능력도 비슷합니다. K2 옥표가 주포 40발, 부무장만 2000발을 예비 탄약으로 수납할 수 있는데 알타이 전차는 포탄 40에서 45발, 부무장 탄약 11,200발을 적재할 수 있어 적재 능력 면에서 대동소이합니다. 심지어 두 전차 모두 최대 항속거리 450km, 최대 도하심도 4.1m로 비슷한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튀르키예가 순조롭게 알타이 전차를 양산할 수만 있다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과 K2 옥표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튀르키예는 중동과 남유럽을 잇는 천혜의 환경을 타고났으며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강국입니다. 당연히 같은 값에 같은 성능이라면 유럽과 중동의 약소국들이 알타이 전차를 도입해 튀르키예와 군사적 동맹 관계를 형성하려 할 텐데요. 실제로 튀르키예는 마치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알타이 전차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듯이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 K2 옥표를 저격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는 알타이 전차 기술 이전에 참여한 국내 방산 기업이 민감한 군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외국 기업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어리숙한 대한민국이 당장 이득에 눈이 멀어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계 전차 시장의 혜성처럼 등장한 알타이의 인기는 바로 사그라들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알타이 전차는 외형과 기본 스펙만 K2와 비슷할 뿐 사격 통제 장치와 전자장비부터가 K2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저사양이란 사실이 들통난 것입니다.
한국이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통장치와 전자장비를 튀르키예가 독자 개발에 장착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K2 옥표는 기동 간 사격 시의 명중률 보정이나 장기간 교전 시 포신의 굴곡률을 자동으로 측정해 명중오차를 줄여주는 동적포구 감지기와 목표물의 움직임을 탐지하여 예상위치를 계산, 자동 조준하는 목표 조준 프로그램, 고속 기동물체와 사격점이 일치하는 순간 자동으로 사격을 가할 수 있는 사격 통제 시스템 등 경이로운 성능의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C4I 기반 데이터링크 연동을 통한 전장 관리로 단순히 눈앞의 전투만이 아닌 전술 단위의 폭넓은 전장 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반면 알타이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 측풍 감지기 등 사격 명중률을 보조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사통장치만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력 전차의 세대 구분 기준으로 두 전차는 반세대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데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기술 이전과 설계 지원을 해줬다 해도 알타이 전차의 기술은 우리 기준으로 이미 1980년 수준에 불과합니다. K2 옥표가 아니라 88전차 K1 초기형과 비교해도 될 지경인데요. 더군다나 방어력 측면에서도 K2가 자탄 방어에 성공하며 800mm 이상의 세계 최정상급 방어력을 입증했지만 알타이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720mm급 방어가 한계입니다. 또한 자동장 전장치를 포기하고 탄약수를 배치한 탓에 알타이는 탑승 인원이 4명, K2는 탄약수가 빠진 3명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현수장치마저 K2 옥표가 전세계 최초로 반능동 유기압식 ISU를 적용하면서 상당히 유기적인 기동이 가능해졌지만 알타이의 비능동 ISU는 기껏해야 K21 장갑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겉모습은 얼추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었지만 핵심적인 모든 능력에서 K2 옥표보다 한참이나 뒤처진 열합판이 바로 알타이 전차인 것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설계 지원이 끝나고 난 후 튀르키예는 고군분투 개발을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기술력 부족과 내부 문제 등으로 간신히 2023년에 들어서야 시제품 2대를 자국 육군에 인도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 과정에서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야 2025년 100대 배치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18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설계 지원까지 받았음에도 실전 배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알타이 전차를 두고 튀르키예판 아준 전차라고 표현할 정도인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대한민국은 설계 지원과 기술 이전을 수행했을 뿐 어찌되었든 개발 주체는 튀르키예 측이지만 알타이 전차에 투입된 기술 중 최대 60%는 K2 옥표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쯤이면 거의 마음으로 낳은 자식인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튀르키예가 결코 나머지 40%의 벽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을 가진 것과 그걸 실기체에 적용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이를 간과하고 단순히 튀르키예가 대한민국에 배워 만든 기술로 방산시장에 도전 중일 뿐이라고 기술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건 지나친 비약입니다. 물론 알타이 전차를 100대 도입하기로 한 카타르의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알타이 전차는 대한민국 K2 옥표와 마찬가지로 메인스트림 시장에 도전할 감량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원하는 시장이 겹치지 않는다는 건데요. 오히려 대한민국은 중량과 형상이 비슷한 알타이 전차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차 파워팩을 실험하면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떻게 개발한 파워팩인데 튀르키예에 넘겨주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당연히 대한민국은 파워팩 수출과 함께 제3국 수출 금지까지 계약 조항에 추가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냉철한 판단으로 상대 국가의 군사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기술 이전을 대한민국의 무기로 삼는 게 더욱 현명한 판단입니다. 기술 이전을 통해 얻은 것들로 대한민국의 오리지널 무기 체계 세대를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이용해 대한민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높이는 게 우리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대한민국이 지정한 최소의 커트라인이 바로 반세대입니다. 기술 이전이란 약간의 리스크를 감내할 가치가 충분한 가장 최선의 기술 실험장이라는 말과 같은 뜻인데요. 물론 기술 유출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당장 폴란드만 보더라도 K2 옥표 GF 모델 180대를 직도입하고 차후 국내에서 K2PL 사양 개발 후 450대를 완제품 인도, 2026년부터 폴란드 국영방산업체인 PGG와 370대를 현지 생산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K9 자주포 역시 48문을 GF 형식으로 우선직 도입하고 나머지 K9 A2 사양과 동일한 K9 PL 624문을 현지에서 라이선스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나마 FA50GF 모델 12대와 차후 FA50PL 36대 모두를 직도입 방식으로 인도받는데요. 만에 하나 폴란드가 라이선스와 이전된 기술을 빼돌려 K2 흑표, K9 자주포, FA50의 모조품을 만들어 버린다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국가 간의 거래에서 사기극에 가까운 이런 행동이 벌어질 리는 만무하고, 두 번째, 수백 대에 달하는 생산 숫자만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이만한 물량을 전부 소화하려면 최소 10수년은 필요합니다. 세월이 흘러 폴란드의 기술력도 진일보하겠지만 그 시간 동안 한국 역시 초격차의 기술력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란 전망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애써 만든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일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 방산의 위상은 몰라보게 높아진 만큼 전문가들이 나서서 계약 약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격, 기술 이전, 생산 방식 등의 조율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